안녕하세요. 6월 12일 현재 10시 48분이고요. 정권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4월달부터 계속 정권주의 움직임은 단순한 정권주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꾸준히 강조드려 왔었는데요. 시장의 상승을 예고해주는 선제적인 시그널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대장은 미래에셋, 그 다음 이제 키움 정권, 삼성 정권, 그리고 이렇게 메이저 정권사들이 움직이고 나면 이제 후발주자인 중소형 정권사들, 대표적으로 하나투자증권이죠.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요. 정권주의 움직임들이 현재 시세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매매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어떤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어제 같은 경우 미래에셋증권이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조용히 있다가 빵 붙을 때 따라가게 되면 덜커덩하게 되고, 오늘 아침 미래에셋증권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듯이, 일반 개별 종목들처럼 매매하려고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매매가 어려운 종목들이지만,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냥 사서 가만히 있으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과거에도 강세장이 시작될 때 항상 선제적으로 정권주들이 움직여줬고, 그 정권주들의 주력 수급 주체들은 국내 기관들입니다. 외국인들보다는.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의 정권주에 대한 어떤 거래를 현황을 보면, 이 초록색이 국내 기관들의 누적 순매수 잔고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꾸준히 정권주를 계속해서 매수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좀 제한적이죠. 작년에 이미 매수를 하고 지금 시세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어떤 매수 강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누가 높인다고요? 국내 기관들이 시세를 만들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대중주들, 지수 관련 대중주들의 시세를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들은 국내 기관들이 하고 있고, 현재 정권주의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한 1년 동안 움직임을 보면 정권주가 1년 동안 현재 5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종목이 미래에셋이죠. 미래에셋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도 다른 정권주들과 비교도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하나투자증권 볼까요? 후발주자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투자증권과도 괴리가 상당히 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래에셋이나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난 후에 마지막에 정권주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종목들, 그래서 시세를 굉장히 좀 무게감 있게 끌고 가주는 종목은 마지막에는 삼성증권이 됩니다. 그 삼성증권이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비교했을 때 움직임이 좀 저하된 상태죠. 상당히 좀 탄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 갖고 있느냐? 한 종목을 예를 들어 내가 100으로 규정한다면 한 종목을 100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나눠서 잘게 나눠서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정권주 ETF를 사셔도 관계는 없고요. 정권주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디까지 진행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강세장이 전개될 때,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에 정권주가 선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먼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정권주의 움직임이 4월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4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올 연말까지도 어쩌면 정권주의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정권주의 움직임들을 놓고 볼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얼마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얼마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는가, 혹은 매도를 할 수 있는가, 가격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현재 19,480원, 아직 2만 원을 넘어서지 못했고요. 오늘 장중에 19,770원까지 왔는데 1차 21,000원에 걸리는 가격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좀 끌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 28,000원까지 가능해지고, 지금 현재 삼성증권은 마이너스 500원인데요. 64,200원에 거래 중인데 1차 77,000원, 2차 86,000원. 조금 늦게 움직이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다른 정권주보다 상당히 우월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왔었거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현재 12만 4천원인데 1차 14만원, 2차 16만 5천원. 이게 중요하게 걸리는 가격들입니다. 그다음 NH투자증권이 사실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지금 현재 18,320원이 거래되고 있는데 18,500원이 걸리는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에서 걸리고 있고, 이거 넘어서게 되면 25,500원인데 25,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시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정권주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증권 조금 시세가 가벼운 대표적인 종목이죠. 지금 현재 24,950원인데 27,500원, 31,000원. 키움증권은 거의 탁월하죠.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키움증권으로 거래하고 있죠. 키움증권은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20만 1,000원, 20만 1,500원, 오늘 20만 원 넘었는데 22만 7천원, 26만 5천원. 그 다음에 중소형 정권사 중에서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거래 가장 좋잖아요. 하나투자증권이 현재 5,890원 거래 중인데 일단 6,100원 넘었으면 6,700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6,700원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시세가 빨라지는데요. 종목들 움직임들을 한번 볼까요? 미래에셋이 5년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중이죠. 지난 2020년 이후에도 10년을 놓고 보겠습니다. 10년을 봤더니 최근 10년 동안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지나가는 움직임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삼성증권 한번 볼까요? 삼성증권도 10년 내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을 당시에
주가가 2만 원대였는데 지금 현재 6만 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뭐 그동안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죠. 올 4월 달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시작됐다.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한번 볼까요? 한국금융지주가 역시나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리테일 영업의 최강자 키움증권 미래에셋 포함되겠지만 미래에셋, NH투자증권, 자산 영업의 최강자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물론 미래에셋도 마찬가지고 미래에셋은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지금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4만 원, 16만 5천 원이고요. 16만 5천 원을 만약에 도달하게 되면 그 시간을 좀 끌게 됩니다.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은 사실 지금 현재 정권주 중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니까 뭐 굳이 정권주 매매하시려면 NH투자증권 매매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안 오른 정권주를 또 찾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많이 오른 종목은 부담스러우니까 안 오른 종목을 찾게 돼서 NH투자증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NH투자증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미래에셋을 사거나 키움증권을 사거나 뭐 똑같은 정보주지만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낫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증권 볼까요? 개인적으로 대신증권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뭐 다른 정권주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비교 차트를 봤을 때 대신증권과 정권주, 미래에셋 비교해보면 좀 느린 편이죠. 정권주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삼성증권도 좀 앞서가고 있고 한국금융지주도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에 키움증권도 앞서가고 있고 키움증권이 좀 뒤쳐졌나요? 시간을 길게 보니까 그런데 지금 대신증권도 괜찮은 상황이다. 움직임이 27,500원, 31,000원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볼까요? 우리 일반 개인분들께서 매매하기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하나투자증권이죠. 유진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이때 움직였던 것은 크립토와 관련해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지금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개인들이 아마 정권주 매매에서 하나투자증권을 가장 좋아할 거라고 보십니다. 일단 6,700원대에서 걸릴 거고요. 6,700원을 넘어서게 되면 8,200원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정권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권주가 쉽게 꺾이는 단발성 순환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권주의 움직임이 전혀 아니다. 대세 상승을 명확하게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시그널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권주가 주도주냐? 지금부터 형성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장의 주도주는 정권주는 아닙니다. 정권주는 시장의 상승을 알려주는 나팔수 같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정권주인데 아직도 갈 길은 더 남아있다. 더 남아있고 정권주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원전주나 방산주처럼 개인들이 엄청나게 붙어서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이 곧 나오게 됩니다. 정권주도. 왜냐하면 시장에 돈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현재 고객의탁금 62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객의탁금 100조 시대 때 도달한다. 어쩌면 100조 들어오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고객의탁금 영역까지도 갑니다. 고객의탁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식시장이 1990년부터 있었는데 우리 시장의 고객의탁금이 3천억대 수준에 있다가 언제 1조대로 넘어섰냐 하면 IMF가 발생하고 98년도에 처음으로 고객의탁금이 1조대를 넘어섰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고객의탁금 3천억에서 5천억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시장 안 좋을 때는 한 2천억까지도 줄어드는. 그러다가 IMF가 터지고 정권주가 움직이면서 1조대까지 늘어났다가 얼마까지 늘어났느냐 그때 3조를 넘어서서 1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10배 가까이 늘어났죠. 그러다가 10조 대 고객의탁금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99년도 IT 버블이 형성될 때 고객의탁금 1조에서 10조까지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 자그마치 한 10년 정도 동안 그 10조 대 있다가 본격적으로 고객의탁금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2020년 코로나 지나고 나서 20조대를 넘어서면서 70조까지 그냥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 50조대 고객의탁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 60조대 유지하고 있는데 돈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60조에 2배, 120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시중 유동자금들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MF 잔고 230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근데 지난 2005년도의 주식시장은 좀 달랐습니다. 2005년도는 개인들이 주식시장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펀드로 들어갔죠. 펀드로 들어가면서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150조를 넘어서는 상황.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140조를 넘어서는 상태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 펀드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을 때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150조였는데 지금 그 이상. MMF 잔고는 2005년도보다 지금 3배가 더 늘어나 있는 상태. 고객의탁금은 60조대를 기록하고 있고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뭘까요? 정권주가 움직이죠. 주시장의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거래대금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가장 이익을 보냐? 정권주가 이익을 보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시작되면서 아침 8시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오후 3시 반에 장 끝나고 나서도 저녁 8시까지도 거래되는데 비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되는 게 어떤 종목들 보면 몇백만 주씩 거래되잖아요. 지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대금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정권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주의 상승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